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드디어 추석이 끝났습니다. 제가 드디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론에서 평소와 같이 추석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추석 이후의 시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성은 뭔지, 지금 시장은 현재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제 주장은 여태까지 뭐였고 지금은 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먼저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은 과거처럼, 특히 언론의 내용처럼 휴가철이나 추석이란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과거 시장의 하락 이후 플러스 지금 수요자의 선택이란 내용인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자료 몇 가지를 미리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요. 추석 끝나고 거래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요. 추석 끝나고 거래량이 급등했습니다. 2020년도에요. 추석 끝나고 거래량이 상승하긴 했지만 상반기에 비해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포함되는 21년도인데요. 추석이 끝나고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추석이란 이벤트보다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추석 이후, 즉 하반기의 시장이 거래량과 매매가가 변한 거지 추석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봐야 된다는 게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인데요. 한번 쭉 연달아 보시죠. 21년도 자료입니다. 7명의 전문가에게 추석 이후 부동산 전망을 물었는데 7분 모두 상승세 지속, 즉 상승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추석이면 하반기죠. 21년도 하반기부터 3개의 격변이 있었는데 1. 21년도 하반기부터 거래량 폭감 시작. 2. 22년도 상반기에 1차 하락. 3. 22년도 하반기에 2차 폭락이 있었죠. 말 그대로 시장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 정도로 추석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봤을 때 추석 이후의 시장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이사철이니까.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시장이 박자에 안 맞게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보면은 답답하고 안 움직이고 체감이 안 되고 데이터는 올랐는데 나는 모르겠고 뭔가 박자에 안 맞는 이유는 배경음악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랩을 하는데 뒤에 비트 속도가 달라진 거예요. 비트가 느려졌어요. 음악이 느려졌기 때문에 옛날 속도로 랩을 하면은 박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허무하고 안 맞고 궁금해지는 것인데요. 지금 시장은 어떠하냐? 자, 몇 단지를 예로 들어 보면요. 여긴 당연히 좋은 단지입니다. 보시면 추석 전에 거래가 됐죠. 추석 전에.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추석 전에 거래가 됐죠. 이것도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추석 전에 거래가 됐죠. 이거는 추석 전후에 다 거래가 있었네요. 얘는 추석 전에. 그리고 여기 가시면은 추석 전에. 시장은 잘 가고 있습니다. 동호수 따져봤을 때 시장은 회복을 하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는 단지가 있고 아니런 단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주요 단지를 예를 들자면 비슷하게 집을 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봐도 큰 분위기의 변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이 이번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 이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의 말씀과는 달리 휴가철도 추석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자, 작년 시장을 보면은 휴가철도 추석 이후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하락 원인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떨어졌을까? 지난 2년 동안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를 알아야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시장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전 시장을 너무 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든 집을 사고 싶으면 사면 돼요.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자기가 책임지면 됩니다. 세입자도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돼요. 이랬던 시장인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전세 대출이 비싸고 월세를 구하려고 해도 월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주거를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빌라 시장은 폭망 상태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던지다가 이제 멈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예전 시장과 달라요. 지금 시장은 회복 중이에요. 상승 중이 아니에요. 침체 장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건데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이 회복만으로도 상승이란 느낌이 있는 것 뿐이에요. 즉, 시장이 제가 얘기하는 정상화가 되어야 추석이든 휴가철이든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아까 보셨죠? 잠실 같은 단지를 보면은 추석 전에 사버립니다. 즉, 살 사람은 미리 샀거나 이미 샀거나 지금 추석이 끝났다는 이유로 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사철이라고 해서 내가 다른 선택을 할 확률이 예전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9월달 이후의 시장이 너는 나쁘게 보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점점 더 회복을 하고 상승하는 지역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추석 이후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추석 이후에 일부 수요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봐보세요.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 추석 명절에 모여서 지금 시장 이 모습만 가지고 야, 집을 사. 얘야, 집을 사라. 내가 돈을 보태주마. 이럴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주변을 보거나 부동산에 다녀봐도 그럴 분들은요, 이미 샀어요. 추석이 끝났다는 이유로 집을 팍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매매로의 전환의 이유는 월세 상승 그리고 전세 부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월세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는 이제 부족 현상이 점점 나타나서 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추석이란 뭔가 이벤트가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다가 사고 싶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가 올라갔죠. 월세가 150이 300이 됐죠. 300이 600이 됐거든요. 이거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집주인 손에 남는 것도 없어요. 세금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이거 원했을까요? 절대 원하지 않았는데 150짜리가 300이 됐죠. 이유는 뭘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전세보단 그게 나오니까. 왜 전세보다 월세가 나은 걸 택했을까요? 매매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주어진 아파트 시장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추석이란 이벤트가 그 선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추석이 끝난 다음에 이사철이 나옵니다. 자, 추석이란 기간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상의를 해서 집을 사기로 합니다. 이거랑 추석이 끝난 다음에 이사철이나 전세 만기가 슬슬 다가오거나 신혼부부가 나와서 집을 구하는데 전세도 안 되고 월세도 안 되고 이건 상황이 다른 겁니다. 즉, 지금은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수요자가 맞닥뜨려서 체감을 하고 매매로 선택을 해야만 매매가 상승이 눈에 보이는 거지 추석이란 이벤트 때문에 움직이거나 또는 이렇게 휴가철 있죠. 휴가철이라고 가격이 빠지거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살 사람들은 사고 있습니다. 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나 집을 사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은 사고 있는데 그분들과 다른 요인으로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늘어나는 거지 확 늘어나는 이벤트가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답답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우리는 지금 빠른 비트를 원해요. 비트가 아직도 빠른 줄 알아요. 빠른 랩을 듣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빠른 랩을 듣고 싶어 해도 이미 백그라운드 뮤직이 음악이 느려졌습니다.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음악이 멈춘 게 아니에요. 음악이 멈췄다고 선동하는 분들한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느린 음악에 맞는 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우리는 자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중간에 뭔가 임팩트 있는 이벤트를 원해요. 휴가철이니까 거래량이 떨어질 것이다. 추석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매수세가 몰릴 것이다. 이유가 뭔데요? 이유는 예전에 정상적인 시장에서 매수 대기 수요가 추석이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한다. 이거였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 결정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럴 분들은 미리 샀어요. 주요 지역 거래 일자를 봐보세요. 추석 전, 추석 후가 비슷하거나 추석 전에 선택을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들은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매매가를 올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면 하락할 때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 이 거래량은요. 집을 사기 싫은 게 아니에요. 못 산 겁니다. 살 수 없을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상승할 때도 집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때가 돼야 움직이는데 그게 추석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고 봐서 이런 이벤트보다 그냥 수급,
특히 전세가 1단계는 월세가, 2단계는 전세가로 제가 1년 넘게 말씀드려온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추석이란 이벤트 말고요. 언론 말고요. 하반기 내년 상반기로 이어지는 수급의 흐름을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거고 그 흐름에 따른 매매가의 변화가 나오는 대로 제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